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 하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밥 주기 싫은 사이인데 무슨 첫 술에 배가 불러요.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지에 의해서 소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슈 무마용으로 여당 대표가 이용당한 상황이다. 근데 6개가 반대됐는데 번호를 야 하나. 우리 14개 할게 이러면 이게 반대가 더 늘죠. 지금대로 이게 김건희사 13-14개를 하면요 예. 압수수색 당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반 넘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진짜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고차원적 기술이라든가 섬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명태균 씨도 그렇고 강혜계동 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더 많은 통화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훨씬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은 저희 장르만 여의도 미친 존재감 특집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말이지요. 한 분은 용산의 챗 GPT라고 불릴 만큼 용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평론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흥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붙는 와 정말 이분도 민주당 소식은 뭐 빅데이터 수준이죠. 다 알고 계시고 내부 사정이 특히 밝으시고 그리고 이분도 앞에 사람 살살 긁는 거는 정말 도사급이십니다. 저 네.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엊그젠가 한번 뛰쳐나갔잖아요. 앞사람. 앞사람이 뛰쳐나가셨죠. 네, 앞사람 화를 나게 만들어갖고 아주 그 흥미진진하게 오늘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사나이 박진영입니다. 대구 분이시구나. 왜냐면 이걸로 해서 제가 우리 서정욱 변호사를 살짝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같은 고향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요? 특히 적자. 서정 변호사가 후배예요? 예. 몇 년 후배세요? 1년 1년. 그 정도 뭐 친구죠. 뭐.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가 오늘 어려운 일을 또 맡아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부터 하나하나 좀 가봐야 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예. 드디어 만나서 뭐 요구 조건들이 좀 빨간 파일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조건들은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는 그냥 다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싶긴 예. 하고요. 뭐 자세한 소식 좀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상을 했지만 늘 대통령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정리하자면 81분 맹탕 회동 거부로 그래요. 끝났다. 네. 한동훈 대표는 불쾌감을 토로하며 집으로 갔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정리를 할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네. 그 1시간 21분 81분 동안 네.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했는데요.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산책을 하는 아하.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자세를 보면 대통령은 이제 좀 주머니에 손을 좀 찔러 넣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네, 걸어가는 모습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이제 경직된 것 같은 이제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참모진들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 뭐 해서 참모진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가운데 산책을 좀 했고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시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에 착석을 해서 요 테이블 분석은 우리 신혜영 기자가 우리나라 원탑입니다. 저도 이 테이블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진짜요? 몰랐는데 네, 우리 이제 신혜영 기자가 회동 영상을 주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네. 딱 이 장면만 봤을 때 이 테이블 이거 대통령실 맞아? 대통령실에 있는 테이블 중에 제일 작은 테이블이죠. 경례 저게 맞아? 테이블은 커요. 테이블 커요. 테이블 큰데 엄청 길어. 보통 저런 거는 좁고 길죠. 다인소 회담을 할 때 쓰는 그런 테이블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수정예로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회담에서는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원탁 테이블을 놓쳐. 근데 이렇게 마주보게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배석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는데 정진석 실장이 원래 대통령 옆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제가 볼 때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옆에 앉으면 뭔가 2대1로 한동훈 대표를 조금
쪼는 기분. 압박하는 압박하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뭐 어디 앉힐까? 근데 한동훈 대표 옆에 딱 앉힘으로 인해서 네. 대통령이 위에 있다. 어. 나 한쪽에 앉고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해서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지시하는 느낌. 연출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럴 거면 원탁에 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기 그런 회의실 생각을 같은데 하고. 저기가 뭐 이제 뭐 기존관념에 제가 너무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고 이렇게 앉는데 조금 뭐랄까 느낌이 그냥 저희 뭐 대기실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저희 그 2층에 그 이제 오시면 대기하는데 이제 네. 큰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별반 좀 있어서. 다르지가 않고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의전실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 메뉴를 뭘 놓을지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 윤 대통령이 한대훈 대표는 제로 콜라 좋아하니까 제로 콜라는 놔라고 했다라는데 그놈의 제로 콜라. 근데 보면은 네. 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테이블 위에 테이블 매트도 놓고 네. 수저 받침대도 놓고 아. 격식을 차려줘야 되는데 네. 조금 아. 한산하죠 너무 테이블 좀 위가. 대충 네.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그 오른편에 보면 빨간색 파일이 있잖아요. 저 파일에 이제 요구 조건들이 들어 있는 예, 거죠? 예, 그 네. 3대 요구 사항을 착 정리를 해서 갔는데 음. 대통령은 이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이제 뭐 준비할 거 뭐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나는 다 뭐 얘기해봐. 그 자리에서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오셨고 네. 이런 요 상태에서 정도. 81분간 네.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영 기자 분석을 좀 해주셨고 예.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조금 더 해주신다면 느낌은 학생과장. 학생과장. 학생과장이 그 사고친 학생 불러가지고 아, 훈시하는 느낌이다. 어쩌다 그런 일이 쳤냐. 네, 뭐 그런 느낌에서 네가 감히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담아요. 예,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실제로 우리 스튜디오보다도 저기가 의자도 불편한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지 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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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느낌을 아. 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넌 내 아래야. 아. 바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사실 게임 자체가 불공정해요. 네. 정진석 실장까지 오면 2대 1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분이 또 육모방망이 아닙니까? 보통이 넘는 분이에요. 네. 이런 분 배석시키면은 한동훈 대표가 위축된다. 위축되죠. 아.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사전에 영화 하나 보시고 가라라고 조언을 영화요? 드렸는데 네. 안 보신 모양이에요. 어떤 영화죠? 싸움의 기술. 아하. 백윤식 선생 주연의 제2주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 아. 늘 맞고 자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 또 유명한 대사 있죠. 너 그렇다 피똥 싼다. 똥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또 뭐가 있냐면은 쟤는 많이 맞아봐서 눈이 좋아. 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동체 시력이 좋죠. 한동훈 대표가 눈이 좋아요. 네. 눈이 좋아서 약점을 딱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를 안 보고 갔어. 아. 너무 좀 준비 부족해서 그냥 준비 부족이었다. 네,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자, 우리 서정 변호사는 좋았던 저 면담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완전하게 둘만이 독대하는 경우는요. 예. 조선시대 500년에도 두 번 있었대요. 저는 한 번 아는데 그 송시열하고 이제 효종이 송시열이요? 기후 독대인가 뭐 기회 독대인지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아, 왕과 신하가 예, 단둘이 그만큼 만나는 이게 건 그 사관이 꼭 들어가서 이게 기록을 합니다. 아, 사관이. 왕은 이게 뭐 잠자리든 아니 대소변까지도 이게 다 사관들이 기록을 합니다. 네. 따라서 둘이만 딱 만났을 때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지석 비서실장이 저는 이 팬거는 뭐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차담에도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진지한 이야기를 잘 못해요. 뭐 아, 차담의 오히려? 형식도 저는 시간이나 괜찮았고요.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장소도 저희 스튜디오도 이게 원탁이 아니고 지금 네모에 3명 똑같잖아 모양이 비슷하게. 예, 아, 우리는 그러네요. 싸우자고 만든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꼭 원탁이면 어떻고 이게 뭐 사각형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네, 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 한동훈 대표도 허심탄회하게 네. 모든 이게 내용을 가감 없이 네. 다 전달했고요. 대통령도 이게 상당 부분 수용하는 이런 데 분위기였어요. 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예, 보시는군요. 김건희 여사도 이제 이미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대활동을 거의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인적 개편도 누가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면 네.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은 수사 중이니까 네. 좀 지켜보고 또 이게 그 제가 보기 솔직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때 명태균 씨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손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제안하면서 접근했고 나중에 윤 대통령은 빨리 손절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게 좀 늦게까지 이게 인간적으로 갔는데 이걸 소사에 설명했어요. 저는 어제 그 내용도 뭐
무난하고 좋았고. 형식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까? 여사가 또 박절하지 못했다 이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 설명을 한 거지, 해명을 하고 설명한 거지 수용한 건 아니잖아요. 인적 개편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니셜로 대충 떠들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누구 K 뭐 비서관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름 다 이렇게 해주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네. 좀 정리해서 말해주면 내가 판단해서 인적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그 취임 절반을 돌 때예요. 대통령실 한번 전면 개편해야 돼요. 네. 지금 빈자리도 너무 많아. 어. 그런 건데 그거 하는 김에 문제 있는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네. 같이 할 걸로 보입니다. 서 변호사는 들어가실 생각은 없죠? 저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입니다. 사실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JTBC 작가가 마음에 안 들어. 네. 평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야. 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왔는데 우리 정영진 앵커가 구체적으로 누가 마음에 안 듭니까? 어떤 작가? 물어볼 필요가 누구?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를 상대하는 작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네, 네,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뭘 자꾸 묻는다는 것은 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하면 제2부속실 이야기하고 뭐 네. 감찰관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법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반응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말할 틈이 없어요. 네.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이야기했고 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한마디 반론도 못 하고 나온 거예요. 불쌍한 한동훈 대표 참. 어저께 영상 저는 정말 그 영상에 많은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그 다 보도가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20분 정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앞에 있는 뭐 중요한 일정이긴 했어요. 뭐 나토 사무총장이랑 뭐 통화하고 이런 중요한 일정 때문에 4시 반에 잡아놓은 회동을 20분 지각을 했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야외 공간에서 서서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그 원래 보통 검찰들이 그 피의자 만나고 할 때 막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조금 이제 기선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뭐지 싶은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보통 푸틴이 것이다. 좀 많이 그러는데. 푸틴이 지각 대장으로 네, 유명하죠. 상대 기다리게 하는 건 선수잖아요, 푸틴. 네.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과장도 그렇게 늘 하셨습니다. 아, 일부러. 예. 그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초조해지잖아요. 소재지죠. 오늘 몇 대 맞을까 네. 늘 걱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장면이 저는 조금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네. 아까 그 작가님 나 이 작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 하셨는데 어제 상황도 좀 비슷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멤버들이 사실 우리가 다 기사화도 됐고 다 누군지 아는 알고 사람들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산책하는 영상을 보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 뒤로 대통령 참모진들이 쭉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의 당사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 작가가 온 거군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종프로님 저 그 PD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잘라주세요라고 하고 만났는데 그 PD를 데려온 거야. 아.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 PD가 석설을 하니까.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시네 두 분도. 네. 예, 작가랑 PD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이거죠. 저는 지금. 우리 PD 사랑하죠. 사랑해요? 예,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네. 여러모로 한동훈 대표가 시작부터 뭐 중간 내용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뭐 하여튼 요구 조건들도 지금 이제 해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다 안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는 언론들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아주 일부 예. 언론과 그리고 이제 우리 서정 변호사는 이 정도면 전향적으로 용산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 가지고 기선제압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그 저는 제가 성격이에요. 한 번도 1분 어디 모임에 1분 이상 늦어본 적이 10년에 한 번이 안 돼요. 와. 저는 항상 이게 미리 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제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해서 뭐 기선 제압 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 대통령이 중요한 행사 있다 보면 네. 조금 늦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기선 제압하려고 의도적으로 늦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로서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게 맞죠? 그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는 큰 문제 없다 보고요. 아 20분을요? 그다음에 작가가 그래요. 저도 네. 뭐 이 프로의 작가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또한 근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작가님. 작가님 등장. 아니 어떤 작가가 마음에 아. 드니까 무조건 잘라주세요. 이거보다는 네. 구체적으로 이 작가가 이게 언제 몇 주 전에 프로에서 이런 실수를 저한테 했습니다. 네. 이게 좀 패널로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이게 판단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윤 대통령이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니셜로 뭐 H가 뜨고 뭐 K가 뜨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대통령이 인사개입 못하잖아.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K 비서관이 구체적으로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인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걸 적어서 이게 비서실장 통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맞네, 대통령이 맞네.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맞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황모식 옛날에 여사님 뒷덜미 잡았으니까 잘라주세요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아. 사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거든요. 예.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바쁘셔가지고 언론을 안 보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뭐 7명 혹은 뭐 5명 이렇게 딱 추려갖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의 것이니까 만약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완전히 한동훈 대표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상당히 조금 이제 위축된 것 같긴 한데 그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뭐 위상이든 아니면 권위든 이런 게 다 실추돼서 식물 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유를요, 뭐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해 볼 거예요.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K모 비서관이 있다.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 잘라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볼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음주를 처음 했을 때 자르나? 아니면 이게 그냥 뭐 다른 징계나 경고로 이게 넘어가느냐? 네. 이걸 보면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음주 한 번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토론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 한동훈 대표 그랬대. 음주 왜 그 직원을 쓰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도 이해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예요. 실제 지금 어제도 우리 그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 특검할 때 수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대 카드로 당신 이게 절대 뇌물이나 부정한 거 받지 말고 이걸로 검사 후배들 수사관들 술 사주면서 해라. 이렇게 내조를 잘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돈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하나의 원팀이란 말이에요. 부부. 운명 공동체. 그게 김건희 라인이 있고 윤석열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팀인데. 예? 김건희 여사라고 지목한 7명 제가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아끼는 참모들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진짜 그게 뭐 잘못한 게 있다면 판단해 보겠지만 네. 제 말은 이게 꼭 두 라인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자르기는 어려운 거고요.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네네네. 판단을 고민해 볼 거예요. 네. 서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야당의 공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나눌 수 없다. 같은 라인이다. 네. 모두가 다 김건희 라인이다. 대통령실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네. 변호사시니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부부간에는 뇌물죄가 성립 안 됩니까? 부부 간에? 예, 아니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건희 여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밖에 가서 뇌물 받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많이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죄가 안 되죠. 죄가 안 됩니까? 부부간이야 뭐 그냥 뇌물 받지 말라고 이게 부인이 남편한테 활동비 좀 쓰라고 용돈 준 건데요.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약간 매길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 정도는 이게 그 부부간에는요. 뭐 네. 아니 근데 거의 그게 10억까지도 거의 뭐 몇 년에 근데 그렇습니까? 부부간에 그런 것까지 조사 안 해.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검사 시절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괜히 자기가 괜히 묵혔다 네. 이러면은 성립 안 됩니까 혹시나? 만약에 그 받은 걸 통해서 아내에 대한 수사를 내가 좀 잡아놨다 네네. 이러면 이거 누가 뇌물 이제 되는 거 밥 아니냐? 사주는 야 이거 우리 와이프가 사는 거야 뭐라고 했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회담이 나쁘지 않았다면 양쪽에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결과가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자 이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요구를 했고 우리도 이런 건 이제 받아들일 예정이다. 혹은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요구를 했었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뭐 받아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양쪽이 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안 해요? 지금 이제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네. 얘기는 해요. 예, 했잖아요, 아니, 어제.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 회동이 끝나고 나서 원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와서 기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줄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 배석자가 없는 회동이었으니 본인이 직접 와서 네. 그리고 또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 뭐 이런 사람 안 시키고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회동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 이제 한동훈 대표 측 이제 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제 상황이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표가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고 대표실 근처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표가 집에 갔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오늘 안 됐구나. 망했구나라는 망했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집에 갔고 브리핑을 누군가 하긴 해야 되니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 박정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의 브리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자들이 질문해도 뭐 제대로 답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죠. 네. 일단은 대외 활동 중단해라. 네.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적 쇄신해라. 확인된 게 없지 않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혹 규명에 대해서 협조해라. 구체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설명을 한 거죠. 대통령의 답변을. 그래서 한동훈 대표 왜 집에 바로 왔어요?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땠나요? 화가 많이 났나요? 라고 물으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이 해가 진 상태에서 봐서 제가 표정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오늘 계속해서 친한계 이제 네. 스피커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 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안 했어요. 정식으로. 끝나면 양쪽에서 한 명씩 나와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브리핑을 안 했고 배석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제 밤새 핸드폰을 꺼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구를 좀 쪼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라. 근데 중단과 자제는 좀 다르잖아요. 네. 중단 아예 하지 말라는 건데 이미 자제하고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의욕도 없는 상태다. 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의욕도 없는 상태고 지금 집사람이 많이 의욕, 힘들 의욕. 의욕도 많이 네. 없는 상태고 집사람이 네. 많이 힘들어한다.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외 활동 어차피 별로 못 할 거다. 못할까요? 아니 저기 뭐야 마포대교 산책도 하고 개 데리고 밤에 뛰고 해서 이제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들리고요. 잘 긁으셔. 저는 이 답변의 핀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을 요구한 거는 김 여사가 그걸 힘들어해서 중단한 게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대통령 아니잖아요. 말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셔서 그만할 거다. 와이프도 이런 힘들어 느낌이에요. 이런 톤이고 네. 그다음에 참모진 쇄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동훈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안 했다는 취지겠죠. 대신 인적 쇄신은 내가 판단하는 거다. 네, 이제 네. 본인의 고유 권한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누군지 네, 무슨 네, 직위에서 그거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판단하겠다. 네. 그다음 명태균 씨와의 인연 아까 뭐 짧게 언급이 나왔지만 나는 그 당시에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조언 들으라는 얘기 들었었어 명씨한테.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인연을 딱 끊었고 아내의 경우에는 나와는 달리 명태균 씨를 좀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네. 이런 식의 지금 대통령 워딩들이 지금 오늘 나왔죠. 대신 네. 또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특검 막아준 거는 참 고맙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특검을 윤석열 막아줬구나. 대통령의 완승이네요. 실제로. 아, 보니까. 그 정도면 예, 그런 것 완승이라고 같고. 본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요거 하나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네.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안이에요. 네. 보통 이제 야당에서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할 때 장차관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과 대통령실의 참모를 바꾸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아, 게 그래요? 장차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의 참모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정치 실패고 그다음에 국정 아. 전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겠군요. 불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실의 비서는 그림자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 비서를 아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언론에서도 그 사람 내 잘잘못 하나하나를 따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 터지죠. 박근혜 대통령.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네. 애초에 그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에서는 뭐 반반이긴 했지만 이 회동이 성사됐다라는 첫 보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제 하겠다, 받을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몇 차례 요구를 하긴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다가 갑자기 제복을 며칠 앞두고 할게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거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대통령이 뭔가를 결심을 하고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의 희망 회로를 그렇죠. 돌렸단 안 그러면 말이에요. 만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회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그 처술에 모든 게 배부르진 않는데 네. 일단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그 가감 없이 한번 여론을 들어보겠다.
이것도 이게 큰 의미가 있다 봐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게 7명 IH 뭐 K 뭐 다 자를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다니 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자.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다음에 만나서는 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인적 개편을 어떻게 할지 또 의논해 보자.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자주 어제 만날 거라고 보시는군요. 한동훈 대표가 할 말 다 했고 네. 대통령이 이걸 다 들었고 네. 이것만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첫 술에 어떻게 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인적 개편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당 대표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네. 제가 이게 그랬잖아요. 꼭 중단이라기보다는 이게 전략적인 대외 활동을 행보를 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외국의 영부인에게 부부 동반 가는데 이런 때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필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옛날에 김정수 여처럼 뭐 영부인에게 혼자 전용기 끌고 타지 말고 혼자 가듯이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제 마포대교 같은 것도 좀 전략적인 행보로 조금 낮은 자세로 마포대교에 방문할 수 있거든 자살이랑. 네네. 근데 약간 이제 고압적이었다는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이게 2년 반 동안 뭐 대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마포대교 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옛날에 캄보디아 갔을 때 뭐 장경태이 빙고 폰으로 찍었다고 가짜뉴스 이거 있고요. 김건희 여사. 예,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김정숙 여사는요. 네. 외국 순방 횟수라든지 그 타지마을만 봐도 딱 알잖아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요. 예. 옛날에 후보 때 이미 배우자실이 있고요. 사모님 팀이 있고 네. 차량도 선도 차량이 있고 본 차량이 있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사모 배우자 팀의 실장이 누굽니까? 이해식 의원이에요. 이해식. 아 국회 대통령도 안 된 사람이 배우자실의 실장까지 현역 의원을 부린 게 김혜경 여사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그렇게 너무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도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가 자제, 좀 전략적인 자제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신나셨네. 그렇다고 해서 뭐 김혜경 여사가 비리나 어떤 네. 뭐 국정농단 의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네.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 하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밥 아예 주기 싫은 사이야. 첫 술조차 못 먹었다. 첫 술조차 밥 주기 싫은 사이인데 무슨 첫 술에 배가 불러요.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 영수회담이 아니지 독대를 제안했을 때는 네.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명태균 건이 터지기 전이야.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은 특검은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대 정원 문제가 있으니까 의대 정원 문제를 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 얘기가 이야기를 쏙- 하려고 했다고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쏙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 나름 그림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해줄만 하잖아. 우리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정책 문제잖아요. 네.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못만하게 당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본인도 이 이른바 폼도 잡고 네. 가능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안 만나준 거야. 그리고 명태균 건이 터지고 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특검해야 된다, 네. 국정농단이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그때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한 만나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지에 의해서 소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슈 무마용으로 여당 대표가 이용당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 그래서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더 불쾌감을 불쾌감을 느끼죠. 느꼈다.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잘못한 게 파일 이런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돼. 파일 들고 들어가는 순간 부하 같잖아. 윤석열 대통령 뭐 옛날에 대선 때도 종이 쪼가리가 뭐 됐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군요. 손바닥에 딱 적어 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 위험합니다. 왕자 이렇게 적어놓고. 아니 배열을 왕자로 쭉 적는 거야.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당 의원들 수십 명 만나서 반대 설득해가지고 막았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걱정이 된다. 이 말인즉슨 이탈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의원들이 특검법 막아줘서 고마운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 당 의원도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도 그건 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야. 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은 답변을 하셨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친한계 의원들끼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뀔 바뀔 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반대 기류가 더 커지는 게요. 반대 기류요? 예, 보세요. 전략적으로 네. 예를 들어 6개 조사회가 김건희에서 의혹 6개를 특검한다 했는데 4표가 나왔죠. 네. 그럼 이게 4표를 더 가져오려면
자, 너 반대하는 게 뭐니? 요거 빼줄게. 요거 한두 개만 하자. 이러면 이게 의원들이 8명이 될 수도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래야 되잖아. 예. 근데 6개가 반대됐는데 더 늘어나. 야, 우리 14개 할게. 이러면 이게 반대가 더 늘죠. 아. 왜? 지금대로 이게 김건희사 13개를 하면요. 예. 압수수색 당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반 넘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부터 절반이 압수수색 넘- 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 공천 개입을 특검하다 보면 아. 공천 누가 했니? 명태균 의혹을 한동훈 특검하다 대표가 했네. 보면. 그러면 이게 장동혁 이분도 공간이 했네. 예.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넓어지면 저는 민주당이 진짜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 그러니까 그렇잖아. 계속 의혹을 그러면 100개면 특검이 될까요? 줄이 나가야 되는 거 협상용은. 그러면 이게 이건 꼭 받아라. 자, 도이치모터스 하나 맞아. 아, 이러면 이게 명분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특검이란 게 만능도 아니고 뭐 몇 달 합니까? 특검 오래 못 해요. 네. 그러면 이게 13개를 특검에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하나에 4년 6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검찰 그럼 이게 수사. 특검이 맞는 킵니까? 뭐 변호사들이 들어가 수사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진짜 저는 특검의 의지는 없다. 지금 최상배 특검도 쑥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특검을 진짜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하나만 합시다. 13개 의혹이 아니고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 그러면 이게 진짜 특검할 의지가 있나? 아, 이럴 수 이탈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여당 의원들도 설득될 수 있는데 지금 명태균 특검하자면 이게 뭐 한동훈 대표나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한계 원내 현역 의원이 의혹을 딱 좁혀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도이치만큼은 우리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야 되라고 하면서 여당발 특검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럴 않아요? 가능성은 없는데 발의를 여당이 한다고요? 네.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꼭 해야 될 특검 의혹만 네.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게 맞죠. 특검 13개를 어떻게 몇 달 만에 합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개혁신당에서 아예 좀 전략적으로 그 원포인트 특검을 내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반대는 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탈표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원포인트 특검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의 제안을 제가 당에 전화해서 가르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는 네. 뭐 이탈표 없이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뭐 하고 아니, 뭐 대통령이 제가 거부권 봤을 때 행사할 거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숲은 보는데 나무는 못 보는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제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상설 특검이 있잖아요. 아, 또 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총망라된 정리된 특검인 거고요. 네. 이것과 별개로 살라미 전술로서 아하. 상설 특검이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두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얘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했고 네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만남은 이 시점에 이 만남의 성사가 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죠. 학생 과장한테 불려가가지고 엄청 꾸중 듣고 잔소리 듣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화합의 정치와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학생과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예. 학생들끼리 이좀 민주적 연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위로의 측면이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뜸들이지 않고 3시간 만에 바로 만나자고 답을 냈거든요. 굉장히 일찍 이게 왔어요. 굉장히 네.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의 가슴 속에서 이제 용트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가 평생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아. 용트림이 생긴다라고 보고 결국 이거는 서로가 생각하는 이의제입니다. 이재라고 하면 오랑캐로 오랑캐는 누구죠? 말하지 오랑- 않겠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어차피 그러니까 용산과의 회동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합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만남이 성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 들긴 한편으로 하더라고요. 보면 한동훈 대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바로 응답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가이신 서정욱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네. 당장 저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국민의힘의 8석이 넘어와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의 지금 빌드업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예측하자면은 8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20석이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한 방에 팍 올 거다라고 네. 예측합니다. 어제 회동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딱 하나만. 어제 회동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굴 만났냐? 이분만 만난 거 아닙니다. 뭐 여러 명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누굴 불렀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났어요.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정도면 조금 한동훈 대표를 따돌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아무튼 좀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이게 사실
어저께 한 뭐 방송사에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한동훈과의 회동 끝내고 추경호와 만찬 이렇게 예, 기사가 예, 예. 났는데 그 보도가 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모여 있는 그 텔레그램 방이 있대요. 거기에 이 내용을 올렸대요. 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 네, 요 내용을 자신들의 뭐 톡방 같은 데다가 네, 올렸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이게 그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둘 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했다고. 그 한동훈 네. 대표가 저는 뭐 여야 간의 대화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박진영 선배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예. 판세 분석. 네. 근데요. 어벤져스 전화하시면 제가 예, 받아드릴게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바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수락해서 만나는 것 이거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물론 협상에 대통령한테 지렛대로 나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가 경솔하고 좀 무리했다. 잘못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이거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대통령도 바로 이게 끝나자마자 한동훈 대표하고 이게 만찬까지 이어졌으면 더 좋았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보내고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 불렀다. 네. 이것도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 봐요. 예. 결국에 그 어제 둘 다 대통령도 잘못됐고 네. 한동훈 대표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팀이 지금 윤석열 추경호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팀이 좀 보이는 것처럼.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네요. 아니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제 고향이 대구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예의 범죄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요. 까다롭다. 일단 왜냐하면 대표하고 밥을 먹는 게 맞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래도 대표보다는 직이 낮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은 걔하고는 밥 맛없어 밥 못 먹겠어 이런 거야 지금 대통령 입장은.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건데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네. 특검법 나왔을 때 표가 없어. 그렇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출신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자, 지금 곧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 국정감사 네. 끝나면은 아하. 여당 의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떡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차피 원내대표가 원내정책 총괄하고 예산국회도 총괄하는데 거기다가 이분이 기재부 부총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영남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나눠줄 게 많겠습니까? 자, 어차피 한동훈 대표는 원외기 때문에 의원들 네. 관리 안 돼. 네. 추경호 대표, 당신이 의원들을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밥을 사주면서 지금 이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너무 외롭네. 예, 밥도 못 얻어 먹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한동훈 자, 대표도 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10시에. 네. 박수영 의원이면은 이제 찐윤이죠. 뭐 초대선 중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사인데 토론에 참석하기로 한 일정을 공식 풀했다가 네.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예, 안 갔습니다. 아침에. 어젯밤에 어젯밤에. 취소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도 한동훈 대표도 아직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치기 어리고 좀 상상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토론회를 안 가고 예. 국회는 늘 토론회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오늘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김기현이 여사 비리 의혹 토론회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가면 안 돼. 괜히 앞에 가서 카메라에 이제 한번 잡히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저기 데스크에서 커피도 한잔 얻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는 안 가고 들어갈 듯 입구에서.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아. 하면서 요렇게 해서 좀 언론 프레이 좀 하면 어땠을까? 카메라만 살짝 나오게. 그렇죠. 아쉬움이 남네. 왜 왔을까? 한동훈 갈등 중 뭐 이런 거 있지 아.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한번 연출하면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제 기술이 좀 늘었다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좀 부족하시다. 네. 아. 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만남에 대한 이야기 뭐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아유, 길었네요. 네, 명태균 리스트 27명 나왔고요.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어제 국정감사가 이번에 예상하기로 빅데이였죠. 그렇죠. 이제 제보자 공천개입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네.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뭐 증언, 뭐 주장 이런 것들을 쏟아냈고 네. 관련된 녹취가 나오기도 했고요. 대체로는 좀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로운 내용도 좀 있었죠. 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된 디테일들이 네. 있어요. 자, 일단 명태균 씨가 이 강혜경 씨한테 이제 윤 대통령 내외와 내가 얼마나 친한지 그 친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다는 네. 거 아니에요. 특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라고 주변에 자랑을 여러 번 했다. 영적인 이렇게 대화라는 얘기를 건 어떤 했어요. 대화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일단 그 네.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거든요. 짧게 들어볼게요. 네.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주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호이가 총장님 벌벌 큰내 소채 삶아먹고 있다 했지. 꿈이니까 뭐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야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내가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의원들이 이 총장님. 셋은 찐윤 찐윤 3인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정권 초기 출범 인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핵심 3인방. 윤 대통령을 솥에 넣고 팔팔 해먹는 네, 이런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김건희 여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했다는 겁니까? 아. 꿈을 꾼 사람은 누구예요? 꿈의 주체는? 명태균 씨. 아, 명태균 씨가. 예. 이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다. 어. 그럼 약간 이제 취지는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재 넣어서 윤 대통령을 잡아먹는 꿈을 꿨으니 이 사람들 좀 조심해. 조심해라. 뭐 이런 취지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 네. 꿈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그 뉴스가 화제가 됩니까? 아. 저는요. 네. 저도 이게 한 번씩 그 돼지 꿈을 꾸면요. 네. 복권 당시 사봅니다. 제가 이게 뭐 특별히 추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꿈 가지고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네. 뭐 제가 그게 심취한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재미로 돼지 꿈 꿨으니까 혹시 이게 복권 한번 사면 뭐 될까? 어. 뭐 이 정도로 재미로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근데 이 받아- 꿈 이야기 명태균 씨가 이런 꿈을 뭐 네. 김건희 했으면 그 다음에 없잖아요. 아. 뭐 그다음 김건희 반응에는 뭐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기사거리가 되는지 의문이고. 음. 그다음에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 네. 이것도 이게 저는 황당한 게 김건희 여사가 제가 보기에 구약을 줄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해. 네. 그렇지만 이게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상하 뭐 이런 열왕기상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이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마치 이걸 뭐 무속 또 주술 프레임 하려고 이게 영적 뭐 이렇게 운운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전부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단편적으로요. 이런 이야기 넣어도 전체적인 우리가 모습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그 어떤 관계인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꿈 얘기는 그냥 꿈으로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아니 뭐 그런 꿈 꿨으면 아이고 참 재밌네. 뭐 그런 꿈을 다 꾸셨어요. 뭐 그러면 이제 끝인데 만약에 그런 꿈들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이제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건 좀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강혜경 씨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국정감사에서 굳이 왜 얘기를 할까? 이런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이야기를 그런 거는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나누고 그런 영향들을 김건희 여사가 많이 받았다는 거를 증언을 한 건 아닐까? 강혜경 씨가 뭐 특별히 어느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죠. 지금 이게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아, 그래서 검찰 저희- 독재.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벌써 이게 보시는구나. 민주당하고 네네네. 하나가 돼서 이게 그 김건희 여사나 나아가면 이게 이준석 대표까지 네? 좀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해야 되겠다. 아. 이런 의도하에 민주당이 저는 보화에 있다 봅니다.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예, 저는 공익신고자를 안 보는데 그 변호인이 노영희 변호사예요. 예. 좌우에 방송하던 네 알죠. 그러니까 저희 제 방송 말은 나오는 분이에요. 강혜경 이분은요. 예. 뭔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예. 좀 이게 주술이나 무속 이런 게 프레임을 공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몰고 거기에 간다? 맞는 것만 단편적으로 몇 개를 따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진짜 옛날에 손에 왕자도 새기던데 예. 진짜 그런가?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는 예. 이런 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지금 민주당이 강혜경 씨를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요. 아니 근데 제가 저도 정정할 게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꿈 얘기가요. 김건희 여사가 꾼 꿈이래요.
이야. 예. 그럼 꿈 해몽을 죄송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물어본 거네.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얘기를 했고요. 네. 요 김건희 여사가 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권성동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그 이후에 불거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상황에 맞물리면서 명태균이 뭐 예지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신뢰를 했다. 네네네. 뭐라고 아, 요건 이제 했다고 꿈 얘기는 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가 꿈이었고. 참 요상한 꿈도 잘 꾸시네. 그런 꿈 꾸기 쉽지 않은데 진짜. 아니, 근데-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아니, 진짜 그런 김건희 꿈을 여사가 꾸실까?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하기도 사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로 예, 이제 예. 받고 해서 유지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무속이라든지 뭐 이쪽에 관심은 많아 보이더라고. 실제 그걸 뭐 믿는다 안 믿는다는 뭐 좀 다른 차원의 아니,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저하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꿈 해몽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게 사실은 네. 두 사람이 네. 꿈 해몽과 관련되는 것들에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큼 네. 특정 부분에 관심사가 같이 있고 음. 친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함 때문에 나중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기도 했고 또 의혹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김영선 씨를 공천 주는데 개입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네. 하는 밑바닥을 깔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고등 종교를 믿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토템이라든가 샤메미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적 용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네, 네. 근데 이게 공적 영역에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와 안 버리면은 되죠. 이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명태균 씨가 뭔가 좀 도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우리 저기 기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음. 당시에 이 권성동 의원 그 관련 논란도 네, 있었고 의혹이 불거졌었죠. 윤한홍 의원은 9월달 2021년 9월달에 네. 명태균 씨를 만나지 말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 사람이 캐치한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꿈에 나타난 예. 걸 보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아들 관련 문제점들이라든가 계속해서 이게 뭐 장제원 정권이냐 이런 말썽이 있었어요. 음흠.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이 명태균 꿈이 아니잖아. 김건희 여사 꿈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꿈을 명태균 씨가 아까 제가 설명한 그 취지 야. 뭐 솥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아니, 그 해몽을 해준 거예요. 해몽. 제가 봤을 때 예. 김건희 여사가 꿈꾸는 능력이 있어요. 아, 꿈꾸는 김건희 여사가 능력이 예지력이 있고 있나요, 그러면? 그럼 우리 명태균 씨는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하. 명태균 씨의 해석이 꿈에 대한 해석도 탁월하지만은 네. 보면은 정치적 감각도 있는 거야. 이 당시에 그래서 진윤들을 쳐내고 네. 이른바 김종인, 이준석, 뭐 천하람 요런 같은 이른바 개혁 보수 중도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연대해야지만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야 명태균 내공 있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신뢰를 했겠지. 명태균이 민주당 쪽으로 도왔으면 어땠을까? 뭐 우리는 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굳이 근데 명태균 필요 진짜 없나? 말씀하신 대로 꿈 얘기만 하고 뭐 그냥 해몽만 해주고 요 정도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러 가지 영적인 전략하고도 대화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표현을 또 썼다고 했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워딩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냥 표현의 좀 적절성 여부는 좀 따로 하고요. 네. 자,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다. 이렇게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라고 하고요. 시각 장애인의 무사. 예, 시각 장애인의 무사다. 네. 그리고 그곳에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주술사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라고? 식의 이제 표현을 명태균 씨가 썼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명 씨가 꿈자리 사나운 얘기를 이제 김건희 여사 때 하면서 이제 네. 순방 중에 일정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운데 뭐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여사를 했더니 여사가 뭐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는다거나 캄보디아 순방 중에 아니면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 가지 네네네. 않는다거나 이게 명태균 씨와의 이런 뭐 꿈 얘기 뭐 꿈자리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인 거죠. 그런 얘기가 전에 좀 있었는데 예. 강혜경 씨가 어제 이제 그 얘기도 또 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강혜경 씨의 얘기도 있었는데 조작이라고 강혜경 씨는 거의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관련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네. 여론조사 조작 요건 이제 뭐 꿈과는 또 별개의 차원으로 예, 많이 예,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네. 이제 당시에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총 26번 실시를 했고 이 중에 뭐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보고가 됐고 네. 그 내용을 받은 당시 윤 후보는 매우 흡족해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여론조사를 이제 실제로 봤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요. 네. 이제 이게 비용이 들었잖아요. 3억 6천인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비용을 직접 주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내는 걸로 대신했다. 이제 이 기존의 주장을 어제도 이어갔습니다. 네. 여론조작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니까 정부와는 무관한,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무관한 뭐 혼자의 단독 행동으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26차례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 이게 그 PNL 여론조사가 한 50번 나오고 그 중에 49번이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네. 이런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다 공표를 하면 그게 그 회사 영업이에요.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도 윤 대통령 돈 받으러 오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PNR이나 이게 조사하면 다 공표가 됐고 50번 조사인 걸로 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 26번은 50번하고 이게 중복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마지막에 6일인가 있죠. 네. 그때는 이제 궁금하니까 공표 안 해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죠.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것도 6일인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게 며칠 간격으로 하거든요. 뭐 아침에 하고 따로 하고 점심 따로 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뭐 지역별로 또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네. 그거는 뭐 자기도 해볼 수 있는데 네네네. 그게 26번 차례 이게 말이 되며 그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해가 3억 6천이 모르겠는데 네. 이걸 이게 윤 대통령한테 정치 자금이라고 대신 공천으로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이건- 비용이 어디서 넣는지도 이거 모르겠지만 팩트에 안 맞는 얘기일 거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여론조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홍준표 시장하고 뭐 조작해서 이게 그런 걸 말하는지 네. 아니면 이게 대선 때 이재명 대표하고 그걸 말하는지 아니면 윤석열 아니면 이게 대통령 제가 알기로 깜깜이 기간이 아니면 다 공표를 했거든요. 보고용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표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살짝 보여주려고 이게 조작해서 몰래 했다는 뜻인지 그 뭔지 이게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강혜경 씨의 주장은. 그러면요.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50분 이미 공개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PNL 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데 몰래 보여준다고 그럼 그걸 좋아하고 야 우리가 이기고 있네 이러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그래서 지금 이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지금 이게 계속 위정 공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전부 이게 어디 찔끔찔끔 명태균 씨한테 들은 이야기 같아요. 그 외국 순방도 그래 일정이라는 게 다 상대국하고 협 있는데 꿈자리 사납다고 이게 바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분 도사 천공 도사 의문의 일패가 돼 버렸어요. 네. 다 우리 이제까지 천공이라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네. 그분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네요.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서 변호사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여론조사 예. 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조작했다는 거냐 알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론조사 문제는 의뢰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의뢰자가 누구인 것이 예. 의뢰자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해서 여론조사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결국 의뢰자가 누구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의뢰자에게 돈을 청구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는 의뢰자가 윤석열 캠프라고 본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예. 돈을 청구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고차원적 기술이라든가 섬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여론조사의 등락의 문제라든가 네. 추이를 잃는 것은 전문적 영역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후보가 그걸 깊게 알 수도 없고 네. 오히려 그 부분들은 명태균 씨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더 많은 통화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가 훨씬 기억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은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뭐 의뢰자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라면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조작의 문제인데요. 조작의 문제는 여기에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그 회사에만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조작됐다는 것을 캠프에 관계자 예를 네. 들자면은 김건희 씨들 수도 있고 음.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작에 대해서 예,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조작 문제는 네. 이 여론조사 ARS 기계 서버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캠프 내에 김건희 씨라든가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 문제는 네. 녹취라든가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저의 황당무계한 추론으로 네. 창원에서 조그마한 여론조사하는 회사가 음.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귀에 쏙 들고 마음에 쏙 들게 했다라면은 네.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요 관련해서 어제 국감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는 녹취록 중에 이준석 대표의 2022년 6월달 보궐선거 때 이 명태균 씨에게 했다는 이야기, 예, 저도 전원입니다. 예. 김영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봐요. 예. 그 뉘앙스가 애매해요. 가지고 와봐요. 예, 여론조사를 이기는 것을 가지고 와봐요라는 것이 실제로 이기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이상의 너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애매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어제 강혜경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게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준 주체가 김건희 여사다. 여사가 준 거다라고 또 이제 어떻게 주장을 되죠? 하는 김건희 거죠. 여사가?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명태균 씨로부터의 전원인데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강 씨한테 이랬다는 거야. 야, 국회의원 누가 주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명태균 씨를 예.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사가 나한테 그 공천 자리 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명 씨가 강 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헷갈립니다. 야, 이제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본인도 예. 내가 명태균 덕에 의원이 됐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뭐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해서 면본부장에 내가 도움을 그런 영향을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건 내가 그냥 도움 받은 걸로 감사해야 되지. 본부장님은 응.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응.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 네.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공천을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명태균 본부장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예. 뭐 맞긴 맞는데 그게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는 이 김영선 의원의 이야기가 뭔지 정확히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고 명태균의 어쨌든 덕을 봤다. 네. 예.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고 당선되는 과정에 명태균의 영향력이 분명히 좀 있었다. 요거는 네. 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지역에서 이제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갖고 와봐라. 이제 네.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덕을 봤다 이렇게 이건 했겠죠. 저기 당선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나는 모른다. 음. 나는 모르는데 주위에서 만들어 주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네. 네. 근데 이게 그 녹취록을 보면 네. 김영선 씨하고인데 이거 명태균 씨 간에도 이게 또 복잡한 다툼이 좀 있은 것 같은데 이름을 좀 000으로 가리고 나니까 저 녹취를 이게 다 들어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님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네. 뭐 이게 정리하고 그런 게 놓는데 그게 전부 000으로 가려져 있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그때
공천 도장에 딱 찍어준 사람이 이준석 대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누구하고 먼저 친했을까요? 우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설명했잖아요. 네. 명태균 씨 만나게 된 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게 손잡아야 된다. 좋습니다. 김종인을 정치자 아버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명태균은. 예. 그래서 처음에 김종인을 우리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 했잖아요. 예. 근데 도중에 갈랐었죠. 예. 그때 갈랐었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예. 그때 아마 명태균을 정리한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이제 근데 추정하시는 김건희 거죠? 여사 아니 어제 설명이 네. 내가 초창기에 그러다가 나는 단절했다. 예. 근데 부인은 김건희 여사는 이게 아, 인간적으로 네네네. 갔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명태균 씨가 주로 활동한 게 그 전당대회 때부터예요.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붙은 전당대회. 네. 그때만 여론조사부터 넣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보세요. 네. 굳이 이준석 대표한테 바로 부탁할 수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하면 김건희 여사는 남편한테 남편은 이준석한테 또 이게 돌아와야 돼.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요. 네. 제 말은 이게 이준석 대표 그래서 노잖아. 여론조사 가져와. 이게 노지 않습니까? 아, 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강혜경 씨 입장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조금 애매한 뭐 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채워보기 위해서 강혜경 씨의 그러니까 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파견한 노영희 변호사를 학연이요?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디테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도 지금 저 옆에 있는 이어폰을 끼면 소리가 같이 들리실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아주 잘 들려요. 네, 제가 파견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저도 그 국감 그 생중계를 좀 보니까 강혜경 네. 씨 뭐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중간 중간 이렇게 나와서 도움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변호인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 여러 일을 지금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조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 조사가 이게 조작됐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조작이라고 강혜경 씨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총 뭐 한 50 몇 번의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20 몇 번이 조작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갖고 정확하게 네. 그 조사가 혹시 어떤 조사인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81번. 총 81번. 네, 네. 총 80, 그러니까 여든 공식, 한 번. 비공식 합쳐가지고 81번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0 몇 번이 비공식, 그러니까 비공표죠. 비공표. 총 비공표 여론- 81번 중에 26번은 비공개. 네, 비공개한다는 네.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면밀 조사라고 해서 네.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강혜경 씨 말로는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작을 하지를 않았고 이제 비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안심번호 뭐 우리 그때 경선도 그렇고 사실은 나머지 이 대선 좀 전에 그 여론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번호도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안심번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 유효한데 뭐 네. 경선 때는 한 20번 정도 그러니까 20일 정도 유효한 그런 안심번호를 받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안심번호를 받으면 실제 그 번호가 당원의 예를 들면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네. 그 번호가 그러니까 성별이 누구고 나이가 어디고 성향이 어떤지는 알 수 있잖아요. 20일 내내는.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거를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면은 또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 반대되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그 뭐 명태균 씨가 나는 보정을 요청한 거지 그것을 조작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000 샘플을 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다면 일단은 5,000 샘플만 500 샘플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00 샘플을 해보니까 20대는 뭐 몇 프로 지지하고 30대 몇 프로 지지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20
20대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있으면 홍준표 건 내버려 두고 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20대 연령만 네. 곱하기 3을 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20대에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경우에 20대를 아예 뻥튀기를 좀 해버리면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보면은 홍준표 20대만 놓고 보면은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50이고 뭐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40이다. 그러면 윤석열 좋아하는 그 40에 대해서만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기 3을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500 샘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원래 3,000 샘플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숫자를 그렇게 해서 더 올려줘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완전 조작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명태균 씨는 아니다. 뭐 강혜경 씨가 실수를 해서 내가 수정 보정을 보정을 해줬다? 요청한 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실수했는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네네. 어제 확인한 거 중에 좀 놀랬던 거는 네. PNR에 맡겨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RDD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랜덤 번호로 하는 거. 예, 네. 예,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강혜경 씨가 혼자 다 했대요. 혼자요? 네, 혼자. 그거 할 근데 수가 있어요? 혼자 어떻게 1,000개, 2,000개, 3,000개 그 샘플을 혼자 다 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혼자 다 했대요. 그만큼 네, 혼자 자동으로 다 연결해 놓고. 엉망으로 조사를. 그러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지, 사실은. 네네네. 자, 근데 저희 그게 지금 예. 네네. 그- 네, 말씀하세요. 예, 우리 신혜영 기자도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요. 한두 개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그 비공편 20 몇 건 중에서 지금 모든 거에 다 그런 식의 조작이 아니 이루어진 모든 거예요? 건 아니고 이제 네. 몇 건이 그렇게 됐었나 봐요. 몇 건이. 아. 그럼 아까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뭐 윤석열 후보 혹은 뭐 캠프 측에서 뭐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명태균 씨가 알아서 이런 식의 일을 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명태균 씨가 예컨대 처음에 한두 건은 혼자 그러니까 2021년도 초창기 같은 경우 혼자 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접근을 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보니까 여기가 조금 취약한데 요것만 올리면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거 그럴 수 있겠네. 괜찮네. 이제 그럴듯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뭐 몇 개 거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잖아. 돈도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제 일단 안면을 튼 다음에 다시 또 그런 거를 몇 개를 해갖고 가서 진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더니 올라가더라. 어떤 식으로 했더니 당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더라.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대통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와 이거 진짜 뭔가 되네. 이 사람 말이 맞네. 이제 이렇게 신뢰를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고 난 더 이상 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네. 처음에 계약도 안 했고 요청도 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81번까지 할 때 그동안에도 81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전혀 이쪽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명태균 씨가 혼자서 계속해서 그냥 81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해바라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게다가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게 계속해서 뭔가 갖다 주면 되게 흡족해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보고하러 다녔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짐작하게 되면 명태균 씨가 가져간 이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통령 부부가 원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네. 실제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방향을 짜는 것이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네. 혹시 강혜경 씨가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거를 직접 듣기도 했다고 하나요? 강혜경 씨 말로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거는 자기는 들은 거는 기억이 잘 모르겠다. 다만 명태균 씨가 여러 번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통화하는 내용의 목소리를
대화를 많이 들려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 씨가 네. 혼자 그렇게 하는 말 말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그 녹취를 강혜경 씨한테도 들려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대화가 영적인 대화였는지는 몰라. 네. 대화를 녹취한 것을 재녹취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박진영 예, 부원장입니다. 그거는 없다 그러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 스스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들하고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 통화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명태균 씨 부인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애들하고 영상 통화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애들 핸드폰도 봐야 되나? 그 서정욱 변호사의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강혜경 씨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궤를 하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약간 ጁ술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혹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도 좀 있거든요. 우리 서정욱 발입니다. 원래 같이 일단-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일단 네. 그 강혜경 씨는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요. 예, 예. 2년째 국민의힘 책임당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뭐 음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는 예,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네. 터지게 된 계기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김영선 그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그 선거 자금을 빌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먼저 빌려달라고 이 강혜경 씨에게 요청을 해요. 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네가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일을 해달라고 명태균 씨가 이제 일을 시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81번 막 여론조사하고 하면은 비용이 P&L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면 실제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P&L한테 계속 독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네네네네. 그러면 그 돈을 달라고 명태균 씨한테 하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안 주고 김영선이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일을 해야 되니까 강혜경 씨가 자기 이름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단 이것만 좀 끝내달라 해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해서 채무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갚게 되느냐 하면 명태균 씨가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돈도 가서 달라 그러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받아갖고 와서 그거를 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공천 뭐 대가로 한다고 이제 이 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돈은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원래 P&L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래한국연구소로 일단 들어와. 그래야지 이게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채무를 저쪽에다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돈으로도 모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공천 대가로 돈을 줬던 사람들이 공천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돈 돌려달라고 하겠어요? 할 거고. 그럼 그 돈을 또 돌려줘야 되는데 누구 돈을 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었던 사람은 그 돈을 또 이제 마련하는 방법은 김영선이 선거에서 보궐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선거 보전 비용 나온 거에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면서 채무 관계도 복잡해졌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김영선이가 이제 너가 혼자 다 뒤집어 쓰라 했다가 결국은 이번에 공천이 2024년도에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돈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에게 사기 횡령으로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덮어 씌우는 고소고발을 해요. 너가 독박 쓰고 들어가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 털어놓게 된 열받은 것이죠? 거죠. 네, 그렇죠. 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명태균 씨랑 관련된 정치인 27명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그 명태균 뭐 미래한국연구소랑 뭐 어떤 여론조사를 관련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뭐 연관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뭐예요? 취지로 이 명단이 공개가 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여영국이라든가 뭐 김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부정이나 조작이나 이런 데 개입된 게 아니라 여론조사한 대상자의 이름으로 이제 이게 올라간 것 같고 뭐 오세훈이라든가 아니면은 김진태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전략도 짜고 뭐 이제 이런 데 관여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군요. 네. 이 27명의 명단을 우리가 보냈는데 네. 그 중에 일부의 명단은 실제 그런 부정적이고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의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많긴 많네요. 많은데 이거보다 더 많대요.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해당 거론된 사람들은 거론된 사람 중에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누가요? 이현주 의원이. 아, 예. 왜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 왜 내가 마치 공천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냐. 네. 근데 제가 이현주 그렇게 의원은 명확히 나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거고 자기는 그냥 갑자기 자기 상대방이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는데 둘이 같이 선상에 놓고서 여론조사가 돌아지다가 네. 본인하고 원래 똑같은데 갑자기 박형준 거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쓰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피해자나 그런 식의 이름만 올라갔거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죠 이 안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조금 더 궁금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네. 여기 뭐 보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자, 이렇게 강혜경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를 또 연결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27명 조금 전에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저한테도 곧 전화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요것도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해요. 그 해당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네. 나는 여론조사를 명시하게 의뢰한 적이 단언컨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나는 피해자다. 네. 이런 입장을 알렸습니다. 몇 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대체로는 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뭐 대신 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죠. 의뢰한 사람의 상대방. 네네, 상대 후보. 네네네. 그래서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요 27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인사가 몇 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선거라는 것이 네.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로 그렇죠. 상대를 넣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RS 기계도 저기 컴퓨터입니다. 네. ARS 기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코딩하는 SPS에서 돌리는 프로그램 두 개 그냥 검찰 조사해서 까버리면 다 나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복잡한 문제 아니다. 네네. 네, 컴퓨터 기록만 보면 끝이다. 네. 네. 빨리 신속하게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검사 더 파견해 가지고요. 네. 전문 검사들을 창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수사 결과가 잘 나올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뉴스가 좀 몇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죠? 두 분 또 변호사님 벌써 다 정리하셨습니다. 자리 정리 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 네, 작가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예를 너무 많이 드셨어. 네. 작가님 다 좋아하시죠? 저 작가님 좋아합니다. 네. 신영 기자도 PD 좋아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화목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경제설전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